이른바 김건희 씨 유관자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 이 관련해서 좀 살펴볼 지점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하고 동업자 관계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의원님 저기 하여간 양분남 TV 잘 되고 있죠? 요즘 영분함 TV가요. 예. 구독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 제가 그저께 진보 유튜브에서 방송 출연했는데 예. 그때 제 말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문매를 맞고 구독자도 많이 탈퇴를 했는데 네. 오늘 장윤선 동업자 편의점에서 몇 늘어야 분이 좀 되는데.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요새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민주당. 어려워요? 예,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네.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든 그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서 큰 틀에서 좀 큰 물결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얼마나 중요한 뭐 경제 민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의제 중심, 과업 중심으로 민주당이 좀 역할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내부가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예. 그렇죠. 지금 댓글창도 힘들어요. 저희들도 힘듭니다. 네, 하여튼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정권의 성공, 이재명 정권의 성공에 내란 중심 민생 경제를 맞습니다. 살리고 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이루는 건데 네. 이게 힘을 다 모두 부족할 판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 보기 미안해요. 민망하시죠? 민망해, 보기도 민망해요. 예. 지금 댓글에 제일 많이 댓글에 또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너무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실 너무 거예요. 속상합니다. 정말 네. 민망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을 전부 대의해서 국회에 와 계시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정치 예. 모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소탐대실 해버리는 거 아닌가. 큰 그렇죠. 대의를 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비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서너 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당과 청이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 엇박자를 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엇박자는 객관적 사실이고 네. 이 엇박자가 국민의 실망을 안겨주고 또 사실이에요. 네. 문제는 엇박자의 원인이 어디가 있나, 그 동기가 어디가 있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물론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은 다 이것도 이재명 정권 성공을 성공을 위한 위한 것이고 지방선 압승, 내란 정신 이걸 위한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네. 과연 그런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속마음을 정말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진정성은 좀 믿고 싶어요. 네. 믿고 싶지만은 네.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사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예. 진정성은 알 수 없다. 예. 그러나 방식은 잘못됐다는 방식이 틀렸다.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가 한 99%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고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이걸 민심이 천심입니다. 예. 민심이 진리예요. 예. 뭘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서 먼저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좋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빌드업 과정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빌드업도 있어고 뭔가 제안할 때는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합당 논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의원님 김건희 특검팀의 1심 선고 성적표가 참담 그 자체 아니냐.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보수 언론들은 이 무능한 특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세금만 그냥 80억, 90억씩 예. 돈만 바가지로 쓰고 앞으로 또 써야 되는데 이 뭐 하는 거냐. 특검 무용론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의원님은 본질적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객관적으로 나온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네. 수사 결과 발표 자체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그 초라함이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대망신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대망신. 대망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뭐든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잘못을 일방적으로 특검에도만 몰아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김건희 특검도 잘한 게 없어요. 네. 무능했습니다. 음. 그러나 의욕은 강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의욕과 그 어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받쳐줄 만한 수사력과 어떤 조직 장악력이 좀 받쳐지지 못했던 것이죠. 네. 요즘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공소기각 대부분 이유는 뭐죠?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 관련성 유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해석론이지 않습니까? 규정론이 아니라 해석론이라는 예. 것이에요. 근데 김건희하고 관련이 없는데 김예성 씨한테 그렇게 대기업들이 그렇죠. 수백억을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혜성 씨한테 회사의 자본력도 충실치 못한 회사에 그렇습니다. 수백억의 베팅을 한 것 자체가 예.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 수사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김건희 특검이 관련성을 입증을 해버렸으면은 예. 모든 게 끝나버려요. 깨끗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특검이 무능이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지 않고 예. 여기서 이 대목에 있어서 예. 법원이 네.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 재판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면은 이거 당연히 입증은 못했지만 관련성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 재판부는 이것을 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돼가지고 이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가능한 한 김건희 씨가 불똥이 안 튀게 하려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런 봐주려는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특검의 무능한 수사 능력이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김상민 검사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점도 예. 그 점도 보십시오. 예. 입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림을 김상민이 자기 돈으로 사서 김건희한테 주고 김건희도 아니죠. 김건희 오빠? 아니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은. 입증이 되면 김건희한테 줘야 되죠. 예. 죄가 되면 김건희한테 그렇죠. 줘야죠. 예. 김건희한테 주고 예. 부탁하는 것이 나오죠. 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공소사실이 그런데 예. 판결은 대리에서 사고 김건희한테 준 게 아니고 오빠한테 줬다는 겁니다. 예. 이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 대목에 있어서 그 입증이 안 됐다라면은 네. 지금 김건희한테 부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탁 안 했는데 김건희가 명태균의 진술을 하면은 창원 의창지구에 지급에 꼭 공천을 해줘야 해줘야 이야기를 하고 된다. 더 나와서 없던 자료를 만들어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봐주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법원이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쓰는 것이고 예.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예. 법원은 무죄 쓰려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무죄 쓸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네. 그래 그것이 진실에 부합되냐를 따져봐야 되죠. 예. 이런 김상민 사건도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림을 사서 주지 않고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은 명태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겠냐 것이고 예. 또 하나 어느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 소개자한테 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직 검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림 대행업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현직 검사가 1억 4천이나 되는 그림을 예. 예? 대행업을 했다? 그리고 또 그림도 예. 옮긴 시점이 예. 수사가 개시된 일을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점이 되는데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출발하냐는 겁니다. 사건을 예. 지금 법원의 태도는 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 이런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과 국민적 눈높이가 아니에요.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시각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무죄를 쓰고 공소기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을 예. 스스로 지금 강변해주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추진한 법 왜곡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 왜곡죄에 해당되냐 여부는 예.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 면 있지만은 이런 일련의 무죄 판결들이나 택도 안 된 판결들에서 과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법 왜곡죄를 통과시켜야 된다. 음. 그래야지만이 판사나 검사들이 또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뭔가 조심을 할 수가 있다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늘 강조하지만 배심제를 시켜야 됩니다. 네. 배심제. 지금 김건희 사건의 주가 조작이 어떻게 무혐의 일반 시민이 그 무혐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 50억 클럽 네. 그거 아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들 보고 돈 50억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예. 정영학, 예. 김만배 녹취록에 녹취록에도 병치 아버지 돈 달라고 병치 한다. 아버지가 돈 그 달라고.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병치 아버지가 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김영선, 명태균 창원지검의 그 판결을 보세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 국민의 법감정에 맡기는 배심제 시셔야 돼요. 배심제를 헌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는 배심제를 가고 예. 단기적으로는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사건을 보십시오. 자, 이거 참 웃음이 나는 게 정치자금법 명태균 여론조사 계약서 안 썼다고, 안 썼다고 무죄예요.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지방선거 출마자한테는 예. 차용증에서 받아서 받았- 무죄예요. 예. 아, 이런 이해령 비해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1심 선고 오인성 판사의 그 말씀 주신 뭐 앞으로 700만 원짜리죠. 700만 원짜리 샤넬백 800만 800만 원짜리 샤넬백 정도는 그냥 선물로 줘도 무죄. 예, 인사니까 뭐 예. 의례적인 인사였으니까 그 무죄.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 사건 그리고 김상민, 김예성 등등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 공소기각 무죄 릴레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그 개별 판사마다 어차피 다 법관은 독립돼 있으니까 그냥 각자 쓴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이 조직적으로 조이대 코트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후자라고 보여져요. 왜냐 공소 기각이라는 게 예.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매우 예. 이례적인 겁니다. 매우 이래죠. 거의 잘 안 해요. 예. 그거 하지 않고 예. 이것이 항소심가서 또 공소 기각이 바꿔질 수도 있는데 예. 어찌 됐든 판사 한 명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소 기각을 제가 볼 때 판사가 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두 예. 명이 되고 여기에 직위원도 있고 또 무죄세 또 우인성도 있고 예. 창원형 판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원의 느낌 같아요. 음. 법원이 예. 이 정권하고 예. 다른 길을 어, 국민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과 다른 길을 가고 예, 예, 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법 왜곡죄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보면 그 법원조직법 바꿔가지고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조이대 코트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행정처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사실상 사심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소원제요. 그렇죠. 재판소. 재판소원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에 해당하는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판사들이 불쾌해서 일어나? 라는 그럴 수도 의심.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감히 법원의 판사들은 예. 고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신분. 고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받았던 느낌은 판사들은 예. 정권이 바뀌는데 관심 없어. 누가 바뀌든지 간에 우리 못 건드려.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 우리가 누군데 일 생각이 있어요. 판사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정부에서는 뭔가 법원을 개혁하려고 네. 사법개혁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곱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돼.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면 안 돼. 국민이 지면 안 된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이 지면 안 되죠. 이것은.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판결을 씁니까? 나는 창원지법 판사 판결을 보고 머리가 흔들렸어요. 예.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뇌물을 받아. 예. 내가 한 10억 누구한테 받았는데 차용증서 딱 써요. 내가 니한테 빌린 거예요. 그럼 무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근데 돈 빌리는데 뭐한데 현금으로 빌립니까? 우리 장 기자님 돈 누구한테 빌릴 일 있으면 가서 현금으로 빌립니까? 계좌이체하죠.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무죄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김영선 저 급여를 줬다고 직원으로. 네. 예. 우리 장 기자님도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세비만 딱 장 기자님 돈에서 몇 프로 떼어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의우리 국회의원은 9명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국가에서 좀 봉급을 그렇습니다. 왜 지돈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급여 받는 사람이 이름만 틀려도 어쩐다고 끝장을 낸다고 문자를 네,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죄를 쓴다는 게 판사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 무슨 뭐 빌려준 돈 받은 거다. 이제 판사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나와 말도 안 있던데. 되고 이 사람 기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법원이 정말 오만한 거예요. 음, 다른 사람을 정죄할 판사가 음.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고쳐야죠. 창원지법 판사는 예. 자기 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막스마라 코트를 그러니까요. 고가의 코트를 그걸로 기소가 된 기소가 사람인데 됐죠. 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 예.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눈사람인가 뭐 눈사람. 술 얻어먹고 아직도 결판이 예. 안 났습니다. 예. 과연 법원이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법원이.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김인택 판사,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인성 판사. 우인성 판사 뭐 개인적으로 뭐는 없죠. 없지만 당장 부패 스캔들에 엮여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판결들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희한한 판결들 많이 하고 있죠.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룸사롱 의혹 사건이 예, 예. 있고, 그리고 뭐 제주 애기 보러 다니던 그 판사들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이 사법개혁,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중수청 공소청 법안 문제, 이거 지금 그 아직도 논의 중인 거잖아요. 예. 다시 또 정부로 예. 가서 정부에서 또 어떻게 의견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의제 중심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19일을 좀 허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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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2차 특검에서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지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준철 특검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권창영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법조안에서 두 분에 대한 세평은 좀 어떤 겁니까? 이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또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불쾌감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네, 김성태 사건을 변론을 변호했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전준철 변호사 나는 대북송금 사건을 안 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보면 임직원의 임직원의 횡령 배임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 횡령 배임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김성태 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을 특검에 추천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검증 과정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것도 더 심각한 것이고 알았다면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요. 이것이 네. 그만큼 우리 당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뭔가 특검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럴 때도 큰 대의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제 검사가 안 되고 권창영 변호사가 네,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지나간 그래도 되고 권창영 변호사가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세핑이 아주 좋아요. 음. 원론적이고 네, 법리 아주 받고 예. 형사 재판 오래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죠.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사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사는 종합 예술입니다. 네, 정말 순간순간 질풍노도처럼 닥쳐오는 사안을 그때그때 받아치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수사예요. 형사재판 오래 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밥상을 차려왔을 때 재판은 이것이 음식이 짠지 예. 매운지 싱거운지 맛을 보는 게 재판입니다. 아, 밥상을 어떻게 차릴 것인가 수사입니다. 아, 훨씬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이거 중요한 문제고 네, 제가 늘 비교하지만은 뱀 잡는 땅꾼이 있죠. 예, 땅꾼이 현찮으면 뱀이 땅꾼을 물어요. 그렇죠. 그 현상이 언제 최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수사 검사가 현찮으면은 예. 피해자가 수사 검사를 물어 뜯어요. 예, 수사 검사가 의리돼. 예, 가불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수사 검사가 어, 이게 밀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만큼 수사는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원칙을 중시하고 법률 바른 것 너무 기본이 그건 너무 기본이야. 네, 거기에 수사가 가진 속성,
숙성, 그때 즉시성, 결단력, 여러 가지 파괴력 이 모든 것을 갖춰주기 힘들어요. 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내공으로 곁들이지 않으면은 그 보십시오. 어떤 피의자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절대 자백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수사도 네. 어느 검사 앞에서 1분 만에 자백해요. 고문 해서가 아니라 예. 제가 자꾸 장황 설명한 이유는 그 뭐 수사함에 있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70일간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도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게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 수사해본 경험이 없는 터라 그래서 제가 조직장악이 안 되고 사실 그 김건희 특검은 네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민중기 특검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당연히 이거를 조직장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수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 돌아간다고 하고 연판장 돌리고 이러니까 일 자체가 안 됐고 수사도 엉망으로 한 거 그렇죠. 아니냐. 수사 네. 검사들이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창영 특검도 판사 출신이라서 제가 그런 점을 지금 방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결재 제도도 없어요. 밑에 사람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검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 요건이 검사 이야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경찰이든 검사 수사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다 서로 이 지휘를 하고 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특검이 훌륭합니다. 법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훌륭한데 이 수사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 예. 특검보와 예. 수사팀을 잘 구성해야 될 것이고 예. 이번에 3차, 4차 특검 못합니다. 이 2차 특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지금 국민과 보수이면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역사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해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김건희 씨가 다 뭐 인사했다더라 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건 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검사 묻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특검에 그러니까 제가 검찰을 세게 수사를 해야 제가 되기 이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아주 댓글에 작살이 났는데 저는 여러 번 제가 장기전 때문에 나는 검사를 두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 나는 수사받은 사람이에요. 예. 검찰로부터. 예.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특검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검사 능력 있는 검사는 데려다가 써야죠. 수사 능력 있는 검사 쓰고 또 이게 검사를 수사할 파트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검사를 배척할 일이 아니고 네. 검사든 경찰이든 예.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2차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이제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거의 국정농단 수사가 안 됐죠. 거의 안 됐어요. 양평도로 원희룡 장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양평 고수가 왜 휘어졌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정농단. 예. 대통령 관저 용산 사무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김진원과 김전홍하고 예. 그 사람 입 다 멀어버렸어요. 누가 예. 이야기했다고. 예. 그거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무효 사유들. 그 예화라인가 예화랑 그것도 수사 안 했어요. 선거 캠프 불법 예. 선거 캠프 불법 선거. 문제. 또 중요한 것은 아마 공소에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 되자마자 현직 대통령 부부를 고발할 때 첫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예. 관훈 토론 때 예. 윤석열이 관훈 토론 때 10원 한 장 뭐 받은 바 받은 거 없다. 손해봤다. 예. 1인 매매했다. 예. 이거 내가 고발했는데 예. 공소 시가 자꾸 중단이 됐죠. 이제 예. 이 중단되다가 작년 12월 30일 1개월 7일 남았었어요. 아마 내 공소 지나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유죄가 선고되면은 국민의힘 날라갑니다. 우리 돈 회수할 수가 있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안 됐죠. 선거 개입 부분, 예. 국정농단 예. 부분 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의 부분입니다. 네. 검찰 손대다 말아버렸어요. 예. 그렇죠. 왜 검찰이 그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출동을 하고 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데 즉시한 거라고 이런 부분에 수사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 2차 특검에서 경찰을 시키든 공수처를 시키든 뭐 검사를 믿을 수 없으면 검사 배제하고라도 이거 부분이 박혀야 됩니다. 네. 박성재 장관한테 수사를 무마시켰던 부분 예.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예. 그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한빵님과 관련된 예. 그 파일이 그 이른바 이제 문자 뭐 예. 그 뭐야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끝나서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국수본에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네. 국수본 그 수사팀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국수본 수사팀을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연속성에서 예.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 큰일입니다. 지금 내란 청산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 예.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란과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동시 패션으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예.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 또 합당 터지고 1인 1표 터지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힘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뭐 합당이니 이 당원 투표니 이러면서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은 틈에 예. 이런 무자비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무죄 공석의 줄줄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하고 실망하겠어요. 예, 실망이 됩니다. 뭐. 같이 몸바쳐서 정권 교체하니까 자기들이 밥그릇 싸먹고 있다고 보죠. 창피해요 이게. 그렇죠. 그 엄동설안에 예. 그 12월 3일 그 밤에요, 의원님. 국민들이 국회대로에 나와서 막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제가 장윤선 취재편에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다 잡혀갔겠죠. 다 잡혀갔겠죠. 예, 영연백 안에. 저는 있겠죠. 계속 여기서 윤석열 욕하고 다니고 검찰 욕하는데 진짜 잡혀가고 그렇죠. 혼났겠지 뭐. 고문당했겠죠. 고문당했죠. 나는 몸이 약해서 고문도 이길 힘도 없는데. 그런 국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만 보고 민주당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탐대실 자기 정치 내려놓고 그렇죠. 예. 대의에 복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한데 왜- 눈앞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도외시하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의원님. 민주당이 좀 답답하죠. 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초선이라 별로 힘이 없어요. 세게 하십시오, 세게. 초선일수록 더 예, 세게 해도 강구하게 나가십시오. 세게 해도 말빨이 안 먹힌다 초선은. 알겠습니다. 나경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아이, 그분한테 가만히 있기에는 의원님이 그 검찰에서 예, 굴구신 이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 이제는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만 내용은 그만 네,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대미 투자 특별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부랴부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국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예. 하여간 지혜롭게 예. 따박따박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보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시기 꼭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